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 투자. 소액 투자에 안전하고 짧게 고수익을 원해요. 그죠? 예. 강의. 어렵지 않게 중요한 걸 해주길 원해요. 쉽게. 그러니까 중요한 걸 쉽게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공법을 글로 접하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그거 압니다. 써있는 거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래 훈련되면 딱 보면 바로 캐치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행위 제한에 대한 얘기 딱 나올 때요. 다음의 경우는 이러다 쫙 한 30개 써 있어요. 근데 예외적은 이러다 그게 한 15개 써 있어요. 15개 써 있는 걸 읽다 보면 가로 열고 그러나 뭐뭐는 제외한다. 이것도 짜증나요. 근데 가로 열고 써 있는 게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요. 충청도 사투리로 깐겨 안 깐겨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법문으로 접하면 그런데 그걸 사례로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됐나? 왜? 법을 만들어서 이런 걸 허가 받아라.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과도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예외를 하자. 그래서 뺐어요. 빼서 막 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빠지면서 엄한 놈이 또 혜택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냈지만 가로 열고 이럴 때는 또 이건 안 되겠다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3번을 기다 아니다 아닌데 기다 긴 경우에 이건 아니다 이러면 막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목적을 이해하고 사례를 딱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특히 도로에 대한 얘기가 짜증나는 게 도로만을 위한 법을 만든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건축법에 도로 얘기 나오죠. 개발행위에서 도로 얘기 나오죠. 산지관리법 도로 얘기 나오죠. 각각 법에서 필요한 거 도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에 법 목적에 따라 도를 만드는데 법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도를 만들다 보면 그 목적에 맞는 노선이 정해져요. 상황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개발되는 데만 도로 내면 농어촌이나 동읍지역 어떡할 거예요? 도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고 도시계획법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도로만큼은 안 되겠다. 도로법상 도로 통해서 만들고 이해되시죠? 이런 도로법을 만들 때도 국가적인 도로가 필요하다. 국도 1호선, 32호선, 17번 국도 이런 거. 근데 경기도권역의 도로가 좀 필요하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요? 경기도지사가. 이해되시죠? 시군간에 필요하다. 그럼 시군도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법이 여러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나눠진 법 목적에 맞게 도로가 나왔을 때 건축법이 고른 거죠. 야, 우리 건축법은 법에서 정한 이런 도로에 따라서 그 옆에 땅은 건물 짓는다. 그럼 이겁니다. 건축법이 조건이 내는데 그쪽 법은 자기 법 목적에 맞는 조건을 내요. 그럼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개발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안성의 중개업자 김수진 씨 토지중개 도전하며 알아야 될 도로 종류가 많다는 걸 새삼 느끼지만 아직도 법정도로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필지에도 접한 도로의 토지계획서를 보았을 때 이 도로가 법정도로인지 알 수 있나. 그래서 도시계획설도로 뭐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똑같은 데 있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저를 보시면 토지연계획 확인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국계법란이 있고 타법란이 있어요. 여기에 도로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국계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만든 도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계획, 도시의 계획. 그래서 도시가 계획돼서 개발되면 거기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죠. 이게 뭐다? 도시계획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딱 문 밖에 나가서 개인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게 있다면 이건 다 도시계획설 도로예요. 여기서 보이는 건 도로, 공원, 전기, 수도가스 이런 게 다 도시계획설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든 도로가 도시계획설 도로예요. 그러면 이건 국계법란의 맨 위에 쪽에 써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타법란을 딱 보니까 여기에 도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도로라고 안 쓰고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뭐다? 도로법상 도로예요. 이런 도로가 뭐냐? 국도와 지방도로서 장거리 고속주행으로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드려볼 테니까 이쪽 보세요. 그림으로 그립니다. 저기 있는 그림을 보지 말고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안양시라고 가정을 해요. 안양시에서 만들어진 시가지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그럼 이런 시가지에는 도시계획설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시가지에는 도시계획설도로가 있고 그 도로망들이 또 이런 데도 연결은 돼요. 정리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안양시 옆에 의왕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디요? 성남시가 있어요. 이들을 지역간 연결해야 될 때 이런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도로 만들 때 이게 도로법상 도로예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표니까 지방도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구조로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거는 누가 해야겠어요? 국가가 해야겠죠. 그럼 이게 국도와 지방도가 나오는 거고, 이런 도로가 지정되면 그 땅을 도로구역이라고 하고, 이해되시죠? 얘들이 나오는 건 도로법상 도로는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가요. 가다 보니까 저쪽 넘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성남 옆에 광주도 있어요. 광주 같은 데는 여러분이 보면 딱 볼 때 성남 같은 데는 도시지역만 있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없어요. 근데 광주를 딱 나가면 광주는 도시지역 말고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있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그런 데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도시지역은 농어촌이잖아요. 농어촌은 도시계획이 없죠. 그럼 시골 사람들이 옛날 새마을도로 꾸불꾸불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나죠. 전에 한번 45인승 버스 타고 갔다가 버스비가 50만 원인데 150만 원 줬어요. 왠지 아세요? 현장 볼 때 좀 들어갑시다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게 시골도로예요. S전라인 도로 갔는데 기사님 진짜 운전 잘하대. 근데 그 기사님이라니까 이렇게 파고 들어갔죠? 나올 때는 후진이 안 돼요. 이해되죠? 결국은 시멘트 옆에다 꽉 차 한쪽을 다 비비면서 나왔어요. 안 그러면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거 고치는 게 얼마나 보험 처리에 뭐 그런 데서 그냥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저희가 돈 걷어드릴게 좋다고요. 그런 게 왜 그래요? 현황도로에서 그래요. 그럼 이런 데도 농어촌을 좀 도로 정비 필요가 있다 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도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에 대한 개념을 왜 정비라고 했을까요? 기존에 새마을도로 있으면 그런 데다 포장하면서 도로 넓혀주니까 도로 정비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약간 틀린 거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다? 면도와 리도예요. 그럼 면도와 리도는 그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등기 떼어보면 등기의 소유자는 지자체인데 저기에는 안 나와요. 저기에 도로구역이라도 안 나오고 도시계획설도로도 안 나온다고요. 근데 지목은 도로고 지자체께 돼 있다. 그럼 이런 게 뭐다? 면도와 리도예요. 딱 지분 설정 보면 면, 리로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얘네는 안 써 있잖아요. 안 써 있는 걸로 구분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산지관리법에 보존산지는 지정해요. 중보전산지는 지정을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 누가? 교수님 보존산지는 지정되니까 알겠는데 중보전산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지정하는 게 없는데. 보존산지 지정되고 남은 건 다 중보전산지.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합격생을 통지하는데 나는 통지 못 받았으니까 나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건 약간 그 사람 기대감이 큰 거죠. 합격 통지 끝나면 나머지 통지 안 된 사람 다 불합격이잖아요.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죠?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면, 리로 지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저기 안 나오면 이건 면도와 리도예요. 내용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나눠진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데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혼돈할까봐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만드는 거는 탄생시키는 거는 도로법이 탄생시켜요. 근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자체를 보내요. 이게 뭐냐? 도로 만드는 거에서 지자체 니들이 다 만들기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로법 등에 따라서 국가 등이 만들어요. 국가 등이 도로법에 따라 만들고 관리는 지자체에 넘겨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국지도라고 한다. 이해되셨어요? 국지도의 경우는 도로법상 도로구역도 나오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중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지도로가 있다. 이거 상황 잘 이해되죠? 이거 보세요. 지자체가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로를 만들게 유발한 건 국가예요. 그러면 그걸 지자체한테 다 만들려면 미안하니까 국가가 만들어주죠. 근데 국가가 국도나 지방도 개념으로 한 게 아니라 참 특수한 우리가 여기에 유발자가 됐으니까 만들어줬는데 관리까지 국가가 하는 건 좀 그럼 지자체한테 그 재산권을 넘겨줘요. 그럼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국도의 성격이 섞였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국지도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그 국지도는 뭐가 있냐면 옆에 보면 완충녹지도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도로처럼 이게 도로가 크게 달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도로법상 도로가 탄생되니까 뭡니까? 도로구역도 있어요. 접도구역도 있고. 그런 데가 뭐다? 국지도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해가 안 되면 코로나 끝나고 봉고차 타고 다닙시다.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운전만 하지 말고 지금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착착 이해돼요. 딱 하루만 그때 옛날 우리 VIP 과정에 봉고차 10명까지 딱 접수받아요. 1인당 1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7시나 8시에 모이면 쫙 타고 5시면 들어와요. 그럼 중간에 점심도 먹어요. 그 돈 10만 원씩 거동을 걷어서 기름값도 쓰고 물건도 보고 끝나고 나면 저녁에 여기서 소주도 먹고 했었어요. 그러면 받은 돈이 다 어디 갔나 없어져요. 그래도 그 맨날 마감됐었어. 서로 한다고. 대기자 되게 많고. 근데 그때 다니면서 물건도 보지만 도로 강의는 그때 그 수업 들은 분들은 나와서 보니까 다 보이네요. 그냥 현장이 다 수업 자료니까. 지금 여기 주유소 이렇게 감속도로 가속도로 보니까 도로법상 도로예요. 이런 얘기하고. 이건 지방도입니다. 도로교육 여기 좁죠? 여기다 개발하려면 도로교육 좁으니까 감속도로 못 나니까 뒷땅에 도로 넓혀야 돼. 막 이런 얘기 해주고. 딱 들어가면 이게 농어촌 도로 전표선 도로입니다. 딱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현황도로입니다. 막 사람들 되게 좋아해. 그러면 딱 눈으로 보이니까. 이 자리가 딱 서서 이 자리가 용도 지역이 이렇게 되거나 지금 내비 보이죠? 요거 읍으로 나오죠. 이런 데를 이제 개발을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눈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 맨날 눈으로 다 볼 수 없으면 현장에 대한 네이버나 다음지도 이런 것도 보고 토종계획 봐야 되니까 이 수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도시계획설 도로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설 도로인 강남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설 도로죠. 더 얘기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안성시 원금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강남대로인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잘못 나온 거예요. 강남대로 내 일부 필지인데 이게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강남대로에서 쭉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나온 건데 이렇게 나온 거는 일단 이런 거는 도로법상 도로도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도로법상 도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도시적으로 딱 옮기게 되면 이때부터는 되게 국지도 개념으로 바뀌는 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다시 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예, 아까 그죠? 이게 보면 도로법상 도로, 아까 그 자리에 나오는데 요거 도로법상 도로 경부속도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도로법상 도로가 되죠. 자, 먼저 토지연계획 볼까요? 도로구역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도로구역 써 있습니다. 경부속도로 도로법상 도로다. 토지연계획의 다른 법령에 도로법상 도로구역 명시되어 있다. 써 있고. 중복기재 중로 일로 도로구역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요게 여러분 알고 있는 국지도 개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은 원래 도로법 적용받아 일반 도로가 개설된 곳인데 도시계획설 도로로 지정된 곳이다. 지역이 시가지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기존 도로 확장하거나 기존 도로에 연결해 신규 도로 개설하는 것이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중복표기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농어촌 도로 나오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농어촌 도로에 대한 건 지번 설정 지역이 면이 돼 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자체 땅이 돼 있는데 토지연계획 확인을 보면 도로 얘기가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요거 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도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농어촌 도로, 그 다음에 여기 비도시역 이하 면 이하 지역은 일부 건축법 적용받지 않으므로 현황도로도 건축 가능하다. 주변에 주택이 있고 도로 형태를 보았을 때 이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니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제일 여러분한테 조심스러운 게 이게 면도 니도인가 현황도인가 이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거는 딱 껴보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에 보면 알아요. 현황도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인 땅에 나와요. 뭔지 이해되셨죠? 근데 면도와 니도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다 뭘로 따요? 지자체 걸로 나오잖아요. 이제 구분 이해되셨죠? 하나만 더 잠깐. 다만 여러분 내가 개발하는 땅이 딱 보니까 이게 현황도인지 면도인지 구분하려고 딱 봤더니 그거 딱 보니까 지자체 거예요. 그죠? 아 그럼 면도다 니도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옆에 거를 쭉 다 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도로 모양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이건 뭐다? 면도나 니도가 맞아요. 분할이 되니까 수용하려면. 그런데 가보면 여기가 뽕 뚫려서 이만큼이 어떻게 해요? 전울돼 있는데 거기 도로가 지나가요. 이거는 현황도로 수지가 높아요. 면도나 니도 수용할 때 분할해서 여기처럼 어떻게 해요?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다만 여기는 국어가 있어서 국어 조명받아 이렇게 도로가 위로 덮어 나가니까 여기는 분할 안 한 것 뿐이죠. 제 얘기 뭔지 이해되세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도로가 도로 지목이 도로에서 쭉 나오잖아요. 분할됐고 이러면 이거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나 니도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볼게요. 외우지 말고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런 데 땅이 개인 전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현황도로 수위가 높아요. 그러면 현황도로에도 국가나 지자체 땅에 나오느냐?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끔 그래요. 이런 겁니다. 여기 이게 이제 국어가 아니라 큰 당이라고 해요, 이걸. 근데 여기 보니까 앞에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이게 국가 거예요. 그럼 이거 국가 거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지자체 거네? 그럼 면도나 니도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자체 거에 면도나 니도로 보일 수가 있지만 현황도로인 경우 언제냐면 현황도로는 관습상 쓰는 건데 왜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역사는 굉장히 복잡한 역사에서 나온 산물들이 시대별로 다른 각도에서 막 존재하게 혼용돼서 오면 여러분이 현재 법규의 시각으로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 동네가 일제 때 여러분 혹시 일제 때 지적 공부 만들어서 이거 신청받은 땅 기억나세요? 일제 때 자본수탈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땅에 대해서 자기들 지문서 갖고 신고하라. 개인들끼리 갖고 있는 문서 인정 못하니까 국가가 이거 만들겠다. 일제 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나라 전통 양반들은 일본 놈들 뭐 어쩌고 신고 안 해요. 나중에 시간 딱 끝날 때 다 뺏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신고하냐면 현황도로가 나니까 도로 난 건 좋잖아요. 옛날에는 내 앞에 도로 나면 싸우지 않았어요. 좋아했어요. 왜? 도로 나서 사람 많이 다니면 도로가 귀한 시절에 도로가 나서 많이 다녀서 이게 사람이 집중되고 번성하면 내 땅값이 오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나그네한테 밥 주는 문화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밥 주고 인식 모으면 사람 많이 오니까 땅값이 올라요.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도로처럼 보이는 땅이 있으면 이쪽이 내 땅이고 이것도 내 땅인데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이건 이제 도로 됐으니까 사람들 다니겠으니까 이거는 내 땅 아니야. 이것만 내 땅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자본수탈하던 일본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필지는 딱 선 거서 분할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나 지자체 거로 넘겨버렸어요. 이해되세요? 다만 이런 거를 그때 그거를 맡고 있는 담당관에 따라 이제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분위기냐면 그때 담당관들이 어디 뭐 노비 살다가 일본 놈 붙어가지고 막 한 애들은 악착 같아요. 복수의 그런 여러분 복수 행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풀이 양치 이 무서운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근처에 있어요. 아시죠? 하여튼 우리 표현 잘못해도 얘 비슷하게 니들도 잘못했잖아. 니들 다 일로 와 이렇게 혼내고 얘 잘못하면 네 새끼 잘못한 건데 이 비슷한 걸 니들 잘못했다 불러도 좀 이상해졌어요. 말이 또 이상하게 가는데 그러면 그런 데 있는 애들은 이런 거 신고 안 되고 싹싹 긁어모아서 다 어떻게 해요? 넘긴 거예요. 그런 동네에 그 당시 있었던 데는 드문드문 도로에 국가나 지자체 땅이 나와요. 이해되죠? 근데 사이사이에는 또 개인 땅도 나와요. 이런 건 현황도로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신청받고 좀 마지못해 일본 애들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런 중간 관리하는 그런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루즈하게 보거나 일본에서 온 애들은 이런 도로 땅 이거 피해 뭐 관심 안 가졌어요. 큰 땅 멀쩡한 땅만 등기해서 뺏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어떻게 현황 도로가 그냥 남은 거예요. 개인 땅으로. 그걸 잘 보셔야죠. 이해되세요? 그 당시에 막 읍내같이 좋은 땅들을 막 다 아저씨는 뺏어버렸는데 저기 산길석에 이런 땅들은 신고 안 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서로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치나 지역이나 행정관의 어떤 그런 내용에 따라 현황도로가 일부가 지자체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정리되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됐고 아니 현황도로인데 지자체 땅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걸 딱 보면 저는 딱 오래 훈련되다 보면 보여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막 설명하려면 너무 경외 변수가 많으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그냥 번지만 딱 하고 그 사람 알 것만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럼 그것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질문을 막 해요. 그들은 1년에 한 번 질문하지만 우리 연회원이 1000명이 넘어요. 이해되시죠? 1년에 한 번 질문하면 365원이 한 명씩 질문하면 하루에 저는 3개, 4개 질문 답변해야 돼요. 그러니 제가 실력이 안 늘겠어요. 답변하다 보니까 계속 사례가 누적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 여러분 면도와 리도 현황도로에 대한 내용 이해되셨죠? 앞에 있는 게 지자체다. 그럼 이거 면도다. 이렇게만 보지 말라고요. 그 길 따라 쭉 뛰어보거나 지적 상태 보면 면도는 도로에 대한 윤곽 궤적 이런 식으로 쭉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근데 현황도로는 이런 식으로 궤적이 끊겨요. 다만 여기는 국어다 보니까 다리를 내니까 국어조명받아 다리를 내니까 이게 안 나온 것 뿐이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정도 보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다음은 자, 그 다음은 개발행 허가받은 도로 나오죠? 자, 여기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도로인데 이것도 개발행 허가받은 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개발행 허가받은 도로에 대한 게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은 도시객설도로나 사도법상 사도나 아니면 도로법상 도로는 평행상태 11자예요. 나오면. 근데 현황도로나 면도나 니도는 어떻게 좀 불정확한 부적을 갖죠. 그리고 도로가 11자보다는 막 뱀 꾸불꾸불해서 꼬아리를 들은 뱀같이 넓었다 커졌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게 또 사람을 잡아요. 뭐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만든 도로예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불안정한 모습의 도로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런데 또 특성이 있어요. 뭐냐? 잘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는 기반시설 확충계획서를 내서 내가 도로를 내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골프장을 만들 때 주민들한테 동의서 이렇게 해주고 마을 발전기관 주고 골프장 외곽으로 도로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저게 그 도로예요. 이해되시죠? 자, 왜 그랬나도 이해되시죠? 그럼 마을에다가 돈 좀 주고 마을 발전기 좀 주고 삥 돌려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발행위가 받은 도로가 되는데 여기를 예전에는 기부채납 받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이 도로는 깔끔했는데 요즘은 기부채납 같은 걸 인정 안 해요. 왜? 지자체가 옛날에 도로 공짜로 생기니까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자체가 후회를 해요. 얘들 개발하는 거 도로에서 공짜로 생겨서 좋았지만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도로가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막 물에 쓸려서 일부가 함몰됐어요. 여기는 이 도로는 민간업자가 만들어서 기부채납 줄 때 잘 만들어줄까? 일단 외형만 좀 멋있게 해서 줄까요? 여러분이 이런 때 골프장 개발할 때 도로 만드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거를 쌈박하게 만들어줄까? 아니면 일단 대충 해서 줄까요?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나 내막은 인정되죠. 대충 해서 주잖아요. 대충 해서 주다 보니까 받아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도들 때 잘 다지고 해야 되는데 대충 다 대놓으니까 가다 보면 싱골처럼 도로가 팍 내려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리는 차가 팍 꺼져서 막 남편은 갈비 따라서 응급실 가고 부인은 죽었어요. 지하철가 다 물어줘야 돼요. 이해되죠?
어느 때부터인가 지자체가 기부 체납 노 안 받아요. 니들이 만들고 니들이 관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부 체납 안 받으니까 이게 개인 명의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 이게 사실상 사도냐, 현황 도로냐, 아니면 개발행위 도로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보면 사실상 사도 같은 거는 여기 화면 보세요. 사실상 사도 같은 거는 이런 데로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개발행위 도로니까 이렇게 개발행위 도로가 이렇게 돌았고 그 도로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도로가 있어요. 지적상태가 분할돼서. 그리고 띄워보면 간단해요. 띄워보면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된 게 뭔가 있어요. 주택단지가 있던 공장이 있던 뭔가 있고 그 땅이랑 이 땅이랑 등기를 떼보면 원본지에서 분할된 족보가 같아요. 이런 건 뭘로 봐요? 개발행위 도로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직원들이 뭔가 물건 찾아 도로 같은 거 경매난 거 볼 때 제가 딱 지적도를 보고 뭐뭐뭐 조사하면 거의 맞아요. 왜? 그 직원들 그 얘기해. 누가 대표님 그거 딱 보고 어떻게 그걸 찍었는데 한 번보다 안 보이던데 이 지적 보는 연습이 돼 있어요. 지적을 보는 연습이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럼 띄워보면 여기 도로가 개발행위 받은 도로가 14-1번지면 14번지가 있다고 거기서 분할돼요. 분할되면 등기를 떼어보면 원본지 족보가 무슨 개발 걔들이 어떻게 해요? 사면서 품비 싸서 기부 체납으로 도로 잘라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는 현황도로처럼 지적에 안 나타나는 부위가 없어요. 현황도로는 이런 거죠. 현황도로 홍길동의 땅, 임꺽정의 땅, 도로가 먼저 현황도로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A가 여기다 건물 짓고 B가 건물 지어서 분할을 해요. 그럼 이런 도로가 지적에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 안 지었을 거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지적이. 지적도 보면 여기 노란색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큰 임야. 이거는 어떻게 해요? 대 이렇게 나와요. 현황도로는. 근데 개발행위 도로는 절대 이런 게 없어요. 쭉쭉 이렇게 다 분할돼서 기부 체납할 때 다 맞춰놨으니까. 요거 구분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토지원계획 확인을 보면서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골프장 진입도로이다. 지목이 도로지만 토지원과 관련 법령 표시가 없다. 이하 비도시적 면지역이므로 개발행위가 받아 도로 개설수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도로의 접한 필지가 건축가능 여부가 대두된다. 이는 개발행위가 시 심의마다 따르다. 개설자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심의했다면 인접 필지는 건축가 시 도로 개설자 동의가 필요하다. 자 잠깐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게 골프장에 이렇게 해서 골프장이 여기다 이렇게 도로를 내서 이렇게 라운드해서 요 뒤로 이렇게 들어간 입구를 냈다. 그리고 저 마을로 지나간다. 여기 이제 원래 있던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크게 큰 도로 지나가고 여기도 이제 큰 도로 지나가요. 원래 옛날엔 이렇게 갔지만 골프장 만들면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필지 이렇게 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은 도로에 접했을 때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현황도로는 아까 면이냐 비도시역이냐 아니면 도시역 도움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현황도로 법칙으로 보면 안 돼. 저거 현황도로가 아닙니다. 도시적 동업적은 짓지만 못 짓지만 면의 비도역은 짓잖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얘가 개발행위가 내서 이렇게 할 때 얘 자체 땅의 일부를 그냥 도로로 냈다면 얘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유재산이에요. 이거는 현황도로가 아니니까 이거는 옆에 땅이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 골프장 만들 때 이제 주민들이 있잖아요. 동네가 유순한 게 아니라 그 정신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논두렁 개고기 정신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모하고 뭐 환경부는 뭐하냐 뭐 훼손 뭐 골프장 마을 발전기금 열렸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 지붕 막 다 바꿔주고 그 집 애들은 거기 그 해년도 다음 년도에 대학 간 애들은 등록금 줘서 다 나와요. 그 정도하게 시비가 붙은 데들은 민원이 많으니까 개발행 허가를 때 도시계획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원들이 조건보고를 내요. 이거 민원 많으니까 도로로 지정공고해라. 그럼 이건 뭐예요? 개발행위로 만든 도로지만 도로 지정공고까지 된 거면 또는 도로가 되니까 개발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A다 B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 자기 경험 갖고 얘기해요. 저거 개발되는데 있었던 중개업자는 이걸 봤으니까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내면 된다니까, 내가 해봤다니까 이래요. 그 말 믿고 중개했다가 저쪽은 어떻게 해요? 전혀 마을 사람 상관없이 이 사람이 혼자 돈을 낸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심의할 때 이건 네 거다. 마을 사람이랑 상관없네. 이건 어떻게 해요? 개발이 저 도로 증공 안 하고 그냥 도로만 지목만 도로를 바뀐 거예요. 개발행위를 받은 도로. 이러면 인접불지 개발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도법상 사도와 구분할 것, 요거는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거예요. 무슨 얘기죠? 좀 전에 사도법상 사도는 사도계사가 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도법상 사도는 그 사도 일반이 통한 제한을 금하지 못함으로 이런 점을 거죽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사도 설치하는 자가 당의 사도 이용하는 자의 대상으로 상류 징수할 수 있다. 관계로 직접 문의해야 된다. 써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요거는 요 얘기는 제가 쓴 거는 이런 뜻이에요. 사도법상 사도를 개설화가 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딱 네 페이지 내겠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개발되는 게 맞다고요. 이해됐죠? 그러나 요거는 주의하시라고요. 땅이 커서 이렇게 냈다. 길어서 폭은 좁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땅이 맹지라면 이건 개발 안 돼요. 이 사도는 개소가 낼 때 얘만을 위한 개수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얘들을 위한 개소가 냈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이 땅 주인이 내 땅 200평이 있는데 90평씩 자르고 20평을 사도 냈다고요. 얘는 20평을 버리면서 개발했잖아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한 평의 손해 없이 이 땅을 개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때는 개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원래 맹지였으니까 맹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땅 주인 명절 때 어디로 가냐 물어보고 이 사람은 식구들 조상 모시러 가면 안 돼요. 이 집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밤에 술 먹을 때 대리운전 부를 때 대리가 없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 오면 밤에 가서 운전해서 집에 모셔도 이렇게 몇 번 하면 지상이면 감천이라 그때는 될 수도 있겠죠. 도로를 따로 내릴 수 없나요? 어디로 내요? 그 옆에 도로를 자기 땅이 없는데 어디로 내?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내주면 좋은데 그럼 이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하여튼 누구한테 가든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돈 좀 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들이 도의력 없이는 혼자 못해요. 이해되셨죠? 예, 다음은 도로 담당 부서는 넘어갑니다. 자, 하천 때문에 도로에 접하지 못할 때 이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분 국어나 하천은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국어 점용 이런 걸 받으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국어 점용 받는 얘기가 쭉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읽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갈게요. 예, 넘어갑니다. 예. 다음에 했지 않았어요 이거? 안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내가 한번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 볼 때 이 국어랑 여기 국어가 있는데 이런 국어는 겸용어가 받는 게 문제가 없어요. 이 국어는 여러분이 딱 봐도 적용받기 좀 문제겠다는 느낌이 있죠? 예. 이건 농수로 국어라 굉장히 농업용수로 쓰는 데인데 여기 적용받아서 개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같이 얘기해서 넘어가고